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5번째 페이지. 무표정일 땐 왠지 딱딱해 보이지만 곤충 얘기만 나오면 심장이 촉촉해지는 남자. 겉딱 속촉. 곤충 만화 그리는 갈로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잡다한 곤충 사전. 오늘은 딱 봐도 딱딱해 보이는 딱정벌레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무표정이실 때도 갈로아 작가가 그렇게 뭐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 네. 약간 그 잭 블랙 같은 배우에게서 나오는 약간 장난꾸러기 느낌? 네. 그런 게 좀 엿보이거든요. 네. 갈로아 작가님은 저 봤을 때 좀 딱딱해 보이나요? 아니면 좀 촉촉해 보이나요? 아,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딱과 촉이 공존한다. 네. 그 겉바속촉 하니까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제가 그 곤충을 그 잡아먹은 걸로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곤충을 잡아 드셨나요? 네, 그 옛날에 한번 채집 갔다가 이게 채집하면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섬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 4일치 식량 들고 갔는데 이제 막 비 오고 이러니까 한 10일 갇혀가지고 먹을 게 없다. 벌레를 먹어보자 해서 벌레를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이제 잡은 걸 다 먹었죠. 먹으면서 이제 그 맛을 이제 막 순위를 매겼어요, 제가. 곤충 맛 탑 10으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고. 해놓고 이제 그게 막 퍼져가지고 이제 그냥 벌레 먹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많은데.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유튜브 이런데 막 부영부영 벌레 막 순위 하면 제가 이렇게 매긴 순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사슴벌레가 좀 맛없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사슴벌레를 드셨구나. 이게 딱정벌레가 이제 겉박 속촉 같이 보이는데 맛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저랑 그때 같이 그 괴식을 함께 했던 친구가 사슴벌레를 또 먹었어요. 어쩌다가. 네, 먹었는데 사슴벌레를 저는 그때 암컷을 먹었는데 제대로 된 수컷을 먹었는데 랍스터더라고요. 수컷이 이렇게 집게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컷을 잘 조리해서 이게 집게를 딱 떼니까 집게에 살이 있어요? 네, 우리 랍스터 먹을 때 딱 뜯으면 살 나오듯이 사슴벌레를 딱 떼는 게 나오는 거에서 진짜?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순위를 한번 조정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슴벌레는 수컷이 집니다. 네, 저희가 암컷만 먹고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녹용 드시는 분은 봤는데 사슴벌레 먹은 분은 또 처음 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겉바속촉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그거를 뭐 날로 드셨는지 튀겨서 드셨는지 궁금해요. 튀겨 먹어야죠. 튀겨 먹어. 이게 날로도 애는 먹어봤는데 날로는 곤충 먹을 게 안 되고요. 튀겨서 무조건 튀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우개도 맛있죠. 네. 지우개도 맛있죠. 그렇죠. 자, 오늘 만나볼 녀석들 과연 이름처럼 딱딱할지 아니면 알고 보면 촉촉할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딱정벌레가 말 그대로 딱정벌레 딱 하나를 가리키는 건 줄 알았는데 뭐 풍뎅이, 그렇죠. 하늘소, 사슴벌레, 그렇죠. 무당벌레, 반딧불이, 뭐 바구미 다 들어가죠. 그렇죠. 네. 이런 우리한테 익숙한 친구들이 죄다 딱정벌레 목에 속한다고요. 그렇죠. 네. 딱정벌레가 그렇죠. 그냥 곤충이 원래 날개 4장이죠. 날개 4장이 있었는데 뒷날개만 싹 접혀 들어가고 앞날개는 이제 딱지날개로 이제 진화한 애들이 이제 딱정벌레 부르는데요. 이제 그 뜻을 해서 이제 딱딱하다는 뜻에서 이제 콜레오라고 하고 딱딱한 날개한 뜻에 이제 콜레옵테라라는 전체 큰 분류군에 속하는데요. 얘네가 엄청 성공을 했어요. 저 맨 처음 시간에 이제 곤충이 왜 성공했냐 했을 때 딱딱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그 딱딱함을 이제 날개까지 적용해가지고 이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곤충 중에서 가장 성공한 분류이 됐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곤충이 거의 막 80에서 90만 종인데 얘는 35만 종. 그러니까 곤충의 거의 40%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애들이고 그래서 이제 세계 각지에 다 살고요. 한국에도 거의 한 8,000종 분포하는데요. 8,000종 이제 이거 아직 약과죠. 아직 연구하시는 분이 적어서 미지의 딱정벌레가 세계 엄청 많습니다. 훨씬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로도 우리 딱정벌레처럼 딱딱하다는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꽃가루로 옮겨주는 곤충이라고 하면 나비나 벌을 보통 떠올리는데 원래는 딱정벌레가 먼저 지구에서 그 역할을 했다고. 저 딱정벌레가 되게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딱정벌레라고 원시 딱정벌레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다랗하고 이제 막 온몸이 오돌도돌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나오다가 이제 막 우리가 아는 수많은 딱정벌레들이 나오면서 이제 꽃가루를 막 이렇게 막 나눠줘요. 근데 이제 나비랑 벌보다 훨씬 빨랐죠. 걔네들이 이제 오늘날 뭐 꽃에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막 나비 벌 있을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요, 막 꽃무지도 있고 하늘소도 있고 뭐 꽃벼룩이랑 지금도 그런 일을 해요. 얘네가? 지금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막 가래도 있고 정말 많은 정말 무수한 딱정벌레들이 꽃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벌레 사진을 찍고 싶다 하면은 이게 멋있는 벌레를 좀
그냥 벌레를 좀 보고 싶다면 그냥 꽃만 있으면 가보면은 그래요.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꽃을 뒤져보면 딱정벌레 포함 벌레를 발견할 수 있다. 곤충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문용으로 가장 흔하게 꼽히는 곤충이 바로 딱정벌레 목곤충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곤충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곤충을 연구하죠. 막 모기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파리, 뭐 노린재, 뭐 무슨 뭐 이상한 이름 듣도부터 조그만 곤충들 막 연구하는 되게 많죠. 뭐 병해충을 연구하고 하는데 다들 시작은 다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있어요. 그 누구를 물어봐도 뭐 처음 어릴 때 좋아하는 곤충, 어릴 때 뭐 어린이들이 완전 환장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들 콘텐츠를 보면 자동차 있고 공룡 있고 하는데 보면은 분명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뭔가 있어요.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거 한 300만 나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의 자악한 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어디 뭐 마트를 가보면은 막 팔잖아요. 맞아. 팔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걸로 시작 입문을 해요. 입문하면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하다가 뭐 옆에 있는 하늘소도 보이고 옆에 있는 벌레 좀 화석하다가 막 나비를 하다가 하면서 이제 다리 6개 날개 내장이 뭐든 다 좋아 하면서 이제 점점 파브르가 되고 그죠. 막 뭐 잠자이도 하고 하다 파리도 재밌고 메뚜기도 재밌고 개미 하다면서 이제 그냥 곤충에 빠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갈로아 작가도. 네, 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딱정벌레가 갖고 있는 그 마성의 매력, 이 약간 이 곤충으로 약간 그 트리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리거 역할을 한다. 근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사슴벌레 장수. 그게 이제 약간 사자랑 호랑이 싸움 누가 이기나요?부터 엄마 아빠가 누가 저와 같은 약간 오랜 그 금기된 그 약간 질문인데 사람들이 많이 시키잖아요. 완벽한 밸런스인가? 근데 전략이 다르죠. 그렇죠.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달라요. 전략이. 예를 들면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일단 집게 있잖아요. 집게가 이제 어떤 종은 톱사슴벌레나 혹은 우리 뭐 강사슴벌레, 루카누스라는 사슴벌레들은 이렇게 턱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 올리는 용도로 돼 있는데 같은 톱사슴벌레도 소형종 같은 경우는 갑자기 턱이 팍 짧아져서 벤치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얘네들은 어차피 작으니까는 이 각이 안 나와요. 이 각이 안 나오니까 꼬집는구나. 꼬집어요. 이 정말 졸렬한데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자른다. 정말 참 영리한 걸 수도 영리하죠.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 턱 크게 만드는 게 딱 각이 안 나오죠. 안 되는구나. 이게 해서 이제 니퍼같이 만든 다음에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꾸거나 그래서 이제 그 장수풍뎅이 같은 이제 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립아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안 되는 애들은 뿔 만들어봤자 어차피 싸움도 안 되는데 그냥 뿔을 안 만들고 이러거든요. 뿔을 자기 멋대로 안 만들 수가 있군요. 뿔을 그냥 뿔이 작아져. 그래서 큰 장수풍뎅이 보면 와 뿔 크고 와 완전 멋있어 이러는데 작은 애들 보면 뿔도 뭐 볼품 없고 뭐 뿔도 뭐 작고 뭐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케바케죠. 누가 이기냐 모르는데 자연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 뿔이 좀 더 애용돼요. 뿔이 더 잘 쓰인다. 왜냐면 장수풍뎅이가 뿔을 쓰고 사슴벌레가 이걸 쓰는데 다른 많은 곤충들이 이 뿔 전략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만들기 쉬워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턱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곤충의 큰 턱 이게 원래 그 자기 원래 씹는 턱이잖아요. 씹는 턱을 커를 변형시켜 만든 거라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못 씹어요. 씹는 게 어려워지지. 못 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 같은 경우도 병정 개미들 전투를 턱 만들었잖아요. 못 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개미들이 이 씹어서 먹여줘야 돼요. 정말. 네, 전투 턱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못 씹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덧개미들은 그게 안 되니까 여기 큰 턱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그 씹을 수 있게 또 구조물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불리한 점이 있는데 이거 같은 이 뿔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서로 만들면 되고 여기 그냥 쓰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요 구조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가슴에 옛날의 곤충은 오늘날 곤충 날개가 4쌍인데 지금 원래는 6장이었어요. 6장이었는데 그 하나를 변형시킨 게 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변형시킨 것 때문에 만들기 되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풍뎅이뿐만 아니라 소똥구리도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뭐 꽃무지 그다음에 뭐 다른 많은 딱정벌레들이 그 뿔을 만들어요. 쉽게 만들고 심지어 사슴벌레에서도 그 뿔을 쓰는 애가 있어요. 2단이죠. 그러네. 사슴벌레라면 이걸 해야 되는데 사슴벌레 주제에 이게 얼마나 좋다. 뿔이 얼마나 좋은지 뿔을 만드는 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매도를 한 거죠. 그런 거 이미 보면은 뿔 전략이 좀 자연에서는 좀 많이 나타난다. 좀 더 먹히는 좀 더 먹히는 것 같죠. 네네네. 단점이 덜하다. 단점이 인기 있는 거죠. 요 정도로 갈로아 작가가 모든 아이들의 궁금증을 답해 줬습니다. 인기 있는 거죠. 근데 이 딱정벌레목 곤충들의 그 턱 씹는 힘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치악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령 제 손가락이 물렸다. 네. 이거 뭐 잘릴 각오 해야 되나요? 아,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 의외로 예. 큰 애들은 괜찮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 그쵸. 예. 큰 애들. 큰 애들은 괜찮은데 네. 작은 애들이 더 위험하고요. 아까 그 니퍼로 쓴다는 애들 심지어 네. 해서 네. 암컷이 더 위험해. 암컷 같은 경우는 암컷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완전 작죠. 암컷 사슴벌레는 요 턱 집게 같은 게 작다. 더 작아서 네, 오히려 작아서. 싸움 용도도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암컷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이걸로 나무를 팝니다. 턱으로 나무를 판 다음에 거기다 알을 낳기 때문에 이 턱에 물리면 그냥 살이 이렇게 삑 그냥 마치 그냥 가위로 손톱 가기에 잘린 것처럼 그런 게 더 아프지. 그냥 피가 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근데 물론 그냥 두꺼운 애들 있어요. 그냥 벤치 같이 그냥 턱도 큰데 두꺼운 저 외국의 뭐 부세팔루스, 타이탄스 뭐 이런 굉장한 무서운 애들 있습니다. 외국이구나. 네, 뭐 그런 것들은 위험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의 그 물리적 힘 몇이냐, 지체가 몇이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릴 정확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오히려 큰 애들은. 네네. 사람은 뭐 손가락 잘릴 정도는 아니다. 네, 한 손가락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조그만 애들이 더 위험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이제 뿔 얘기도 해보면 네. 그 뿔의 역할은 그럼 전투용 말고도 또 있습니까? 전투용 말고도 그것도 있죠. 그냥 뿔 큰 거 보면은 다리를 쫄아서 하고 쫄아서. 그것도 일종의 전투용 아닌가요? 그 의외로 이제 사슴벌레 장풍뎅이의 싸움의 그 로망이 있잖아요. 로망이기 때문에 실제로 막 막 동남아 이런 데서는 거기에 장수풍뎅이들 싸우는 문화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 통에다가 이렇게 빈 나무 통에 아래다 암컷을 넣고 수컷끼리 이렇게 싸운대요. 시킨대요. 싸움을 붙여요? 네, 암컷 페로몬이 있으니까 수컷끼리 여기 내 기억에 암컷이 있는데 얘들이 뭐야 하면서 이 싸움을 붙이는 문화가 있대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막 유튜브만 봐도 애들이 그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싸우는 영상이 얼마나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데 실제로 하려 하면은 애들이 진짜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그러면 그냥 피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연에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심지어 곤충의 외골격은 단점이 얘네들이 단단해서 좋은데 한번 상처가 나면 이게 아물지가 않죠. 복구가 안 되죠. 맞아. 우리는 이게 오히려 뼈가 안에 있기 때문에 상처가 한번 나면은 상처가 쉽게 나지만 상처를 쉽게 회복하는 매우 굉장한 회복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근데 곤충은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단단하긴 한데 한번 상처가 나면 끝이에요. 감염이 쉽고 이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게 편하고 그래서 다른 수많은 곤충들이 딱 그냥 몸 크기 보고 뿔 크기 보고 견적 내보고 알아서 피하거나 분노 조절 장애 딱 치료되면서 하고 이제 피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그때 맨 처음 시간에 사막개미들 싸움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막개미들도 싸우면 재보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턱 딱 맞춰보고 사이즈 재보고 쟤들이 더 많구나 하고 도망가듯이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도 딱 그냥 크기 보고 하고 그냥 싸움을 피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로 사슴벌레 풍뎅이 싸움 붙이는 게 사실 엄청 잔충한 일이에요. 그래서 막 애들 싸움 붙이려고 막 나무를 다다다다다 해서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짜증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싸우죠. 그러네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소똥구리 같은 녀석도 딱정벌레 목이고 얘네도 이제 큰 뿔을 자랑하는데. 그렇죠. 걔들도 큰 뿔을 자랑하는데 그때 재밌는 게 일단은 근데 잠깐만 소똥구리가 맞나요? 쇠똥구리가 맞나요? 혼용될 수 있는데. 둘 다? 중복화용. 쇠똥구리가 맞습니다. 쇠가 맞습니까? 네, 쇠똥구리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똥구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그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근데 말똥도 먹고요. 똥을 가리진 않죠. 똥을 가리지 않고요. 소똥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쇠똥구리 사육하는 분 중에 좀 놀라웠던 게 육지거북똥도 먹더라고요. 육지거북똥도. 똥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부를 땐 쇠똥구리라고 해야 된다. 심지어 사람똥도 제가 사두면 잘 먹기 때문에 사람똥도 먹기 때문에 똥에 보면 잘 먹더라고요. 심지어 아프리카 코끼리똥도 먹고. 그리고 화석으로 보면 공룡똥도 먹었어요. 공룡똥도 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공룡똥에 이렇게 한 흔적도 있기 때문에 똥이면 그냥 거의 가리지 않고 공룡똥구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쇠똥구리로 우린 부른다. 그렇죠. 쇠똥구리들은 똥을 잘 먹는데 쇠똥구리는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곤충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그 뿔과 전략 싸움이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얘네 뿔 크기가 이제 방금 말했듯이 싸움의 그거죠. 이 뿔 크기는
짝짓기 할 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뿔 크기 보고 그치, 피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암컷을 차지하고 더 좋은 똥을 그렇죠. 차지하는 데 쓰기 때문에 예. 그 뿔 크기 중요한데 문제는 이 뿔 크기가 어떻게 오냐면 네. 좋은 똥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게 네네. 또 선순환이구나. 네. 예. 선수아니에요. 이게 네. 그 실험 많이 해봤죠. 이게 예. 말똥을 먹이고 소똥을 먹이고 소똥 크기를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 좋은 똥경단을 물려줬어야지 좋은 큰 뿔이 나와야지 예. 부모님이 이게 그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네. 좀 푸석푸석하고 습기도 없고 영양가가 좋지 않은 똥을 물려주면은 이 뿔이 안 좋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똥을 먹은 애들은 뿔이 더 커져서 또 더 좋은 똥을 그렇죠.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똥익빈이네. 그렇죠. 이 똥수저가 이 대물림이 돼요. 아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른 전략을 써야죠. 어떻게? 그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거 투자해서 뭐예요? 뿔에 투자해서 어차피 그러니까 뿔 만드는 에너지가 들죠. 에너지가 들면 뿔에 투자해서 뭐예요? 그 뿔에 투자해봤자 경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만들 바에 얘네 어디 투자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안에 투자하는데요. 고안에? 네, 고안에 투자해서 더 많은 정자량을 만듭니다. 뿔로 안 되는 친구들이? 네, 더 많은 정자량을 만들어서 그 뿔 큰 애들끼리 경쟁할 때 호다다닥 달 암컷한테 가가지고 미리 짝짓기를 하고 도망가요. 근데 많은 정자량을 준비해갔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져. 그렇게 승부를 합니다. 치고 빠지기로 큰 애들끼리 싸울 때? 네, 큰 애들끼리 싸울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알파 베타끼리 싸울 때 감마 스쿼드 대체 전략이라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부르더라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똥수저가 이렇게 악물림들이 그러니까 라이프 파인더 웨이죠. 생명은 길을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죠. 정자량을 늘려서 정자량 이거 투자할 바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설프게 할 바에는 물론 어차피 안 완전 되기 때문에. 대체 전략을 찾아가서 이쪽에 에너지 투자해서 그렇게 승부하는 식으로. 약간 나름의 컴플렉스가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어떤 지혜가 되는 전략이 아닌가. 소똥구리 얘기 좀 더 해보면 소똥구리가 정확한 코스대로 또 정확한 경로대로 똥을 굴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똥 굴러가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냥 사막의 벌레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사막은 진짜 사람도 사는 것도 신기한데. 그래서 개미들은 심지어 개미는 사막에 사는 애들이 적분을 해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적분. 그러니까 나가면은 더 죽어요. 그 때문에 호다닥 나가가지고 심지어 곤충들은 달릴 때 발 4개가 다리가 6개인데 4개가 붙어 있어요. 4개가 붙어 있어서 달리는데 사막은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붙어 있으면은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2개만 붙어 있는 메커니즘으로 호다닥 달리면서 달리는데 달리다가 먹이를 막 찾아요. 찾았으면 내가 여기서 400g 걸었고 여기서 20도 틀어서 20g 걸었고 여기서 틀어서 300g 걸었으니까 최단 거리는 요렇게다라는 걸 알고 먹이 잡고 호다닥 달려오는 게 되는 게 개미고요. 근데 이제 소똥구리는 밤에 더우니까 밤에 가는데 밤에 달 때는 얘들이 은하수를 보고 그렇죠. 은하수를 보고 길을 찾아요. 은하수를 보고? 너무 낭만적이죠, 그렇죠. 진짜 그런 생물이 없어요. 은하수를 보고 이제 방향을 찾는. 그러니까 수많은 곤충들이 방금 사막개미는 태양을 받고 나비 중에서도 이제 태양을 보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하는 곤충들이 있는데 하늘소 같은 하늘소래 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은하수를 보고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사막에서 경로를 찾는 아주 훌륭한 은하수 내비게이션. 은하수 내비게이션. 이렇게 낭만적인 친구를 우리가 순전히 인간 멋대로 거의 똥쟁이처럼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소똥구리 정말 낭만 있는 곤충인 게 심지어 이집트에서는 미이라 보면 막 이집트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스카랍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소똥구리 이렇게 막 날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보면 참 멋있는 곤충이다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들어왔는데 소똥구리는 먹으면서 끊임없이 동시에 배설을 합니까? 딱히 배설을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별로 안 합니다. 딱정벌 애들이 배설을 많이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별로 먹을 이유가 없는 게 그러니까 걔들이 똥을 먹는 게 이 똥이 자기들 똥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애기 죽이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충 애벌레 때 충분히 먹고 성충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애기들한테 줄 똥 모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곤충 성충들은 이미 애벌레 때 다
먹을 거 다 먹고 먹었어? 아, 그래요? 태어난 거라서 몇몇 곤충들은 아예 성충대 안 먹고요. 야, 내리사랑이네. 그렇죠. 그리고 나방 중에 여러분 그 팅커벨 이런 데 아예 입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네 성충대 이미 다 애벌레 다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 입 없이 태어날 곤충 되게 많고요. 예. 그래서 의외로 정말 성충 때 먹는 곤충이 네.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모기 이런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모기는 유충 때 진짜 못 먹고 살아요. 네. 유충 때 오히려 물에서 진짜 뭐 타이어 고인물 이런 데서 그냥 정말 못 먹고 살다가 튀어나와서 이제부터 먹어볼까 한 게 모기들이고 예. 그게 너무 이상한 케이스고 오히려 많은 성충들은 이제 진짜 애벌레 다 먹다가 이제 겨우겨우. 그래서 감동적이다. 그 나비들이 꿀 빠는 게 그냥 공중급유 정도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니까는 뭐 많이 먹지 못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만 섭취하려고 이렇게 먹는 정도입니다. 네. 소똥구리가 이제 똥 굴리는 거 보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선수 경단을 빚어주시듯. 그렇죠. 부모의 마음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말 약간 스카이캐슬인 게. 스카이캐슬. 보다가 애들이 그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다가 저 똥이 애를 서로 굴리다가 저 똥이 더 커 보이는데 하면은 싸웁니다. 똥을 갈취할 수도 있나요? 네, 갈취합니다. 저 똥이 내 똥보다 더 커 보이는데 하면은 호르락 가가지고 싸우다가 뺐고요. 네, 싸우고 있으면 다른 놈이 가져서 뺏기도 하고 정말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그 큰 똥을 물려주기 위한 소똥구리의 경쟁은 정말 정말 치열합니다. 네. 인간 부모 못지 않습니다. 네. 예. 지난 2017년에 환경부에서 소똥구리 입찰 공고를 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입찰 공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똥구리가 멸종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예 멸종했고요. 그러니까 소똥구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요? 뭐 애기뿔 소똥구리, 뭐 큰뿔 소똥구리 이런 거 이제 멸종위종이고요. 네. 간혹 보이고요. 근데 얘네들 똥을 굴리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뭐 창뿔 소똥구리, 뿔 긴데 얘네들도 똥을 굴리지 않고 똥 굴리는 소똥구리는 긴달 소똥구리 딱 하나 남았어요. 그거는 이제 간혹 우리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정말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몸값을 한 50마리에 5천만 원. 그렇죠. 50마리 잡아오면 5천만 원 주겠다고. 찐 소똥구리, 저소똥구리랑 왕소똥구리 이런 애들을 이 똥 굴리는 소똥구리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얘네가 왜 사라졌냐면은 그냥 바뀌어서 해요. 옛날에는 소를 정말 들판에다 키우면서 저 이번에 태안 신주를 갔는데 거긴 정말 아직도 그렇게 초원에 소를 키우면서 전원일기 하길래 되게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았구나 싶은데 요즘 거의 없죠. 옛날에 키워서 그렇게 그냥 풀 뜯어 먹는 소의 똥에 소똥구리가 살았는데 요즘은 다 축사로 바뀌었고 지금 사료에 약이 쳐져 있고 항생제가 들어있고 그 똥을 먹지 못하고요. 소똥구리. 그리고 구지역에 한번 돌면은 소들이 싹 사라지고 이러니까는 소가 없는 시세가 생기고 한번. 근데 얘네들은 수명이 거의 1년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는 그냥 소똥구리가 거기서 싹 사라집니다. 정말 소똥만 먹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소똥구리가 국내에 아예 전멸을 했는데 몽골 이런 데 아직 남아있어요. 그 종이. 거기는 또 소가 많아서. 아니요, 초원이랑 야생동물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 같은 게 아직 살잖아요. 그렇죠. 아직 풀 뜯어 먹고 있는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똥이 많아서 살아있기 때문에 몽골 거가를 데려와서 이렇게 보건 사업하는데 그래도 혹시 그러니까 국내 파퓰레이션 우리나라도 뭐 시베리아 호랑이를 복원하는데 뭐 시베리아 걸 데려와서 살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두산에 백두대간에 있는 걸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똥구리 혹시 있는지 공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모이면 잘 보존시키려고. 그래서 50마리에 5천만 원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실제로 온 거는 그래서 호기심에 제가 똥 넣어서 해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근데 오는 애들이 있어요. 자 스스로 미끼를 만들어서 해본 분이 있을 수 있다.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꼭 오는 애들이 있어요. 보라금풍뎅이라고 정말 잘 맞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왔대요. 허위제. 그럼 진짜 저 원하던 소똥구리는 안 오고요? 한 번도 안 왔죠. 한 마리도? 한 마리도. 진짜 전멸했나 보다.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멸종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몽골 데려와서 이제 복원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몽골 소똥구리로. 아까 뿔로는 좀 견적이 안 나와서 정자로 승부하는 소똥구리도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거랑 관련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딱정벌레가 욕망의 곤충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죠. 아까 막 가장 처음 곤충이 딱정벌레라고 말씀했듯이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인기 많은 이유가 보면은 뿔 있고 막 턱이 이거 있고 막 뾰족뾰족하고 막
검적 바짝바짝 빛나고 멋있어요. 막 심지어 그 우리나라 건 검었지만은 네. 그 외국 거는 막 주황색에 노란색에 뭐 초록색에 막 빨간색에 막 빛나고 막 뭐 뿔 이렇게 있고 막 화려하잖아요. 자동차 같네요. 외국은 자동차도 색깔이 정확합니다. 화려한데 우리는 검정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뭘 말해 뭐 그랜다이저 같잖아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동차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동차 좋아하듯이 그러네. 그 자동차 같은 면이 있어요. 이게 살짝 다르고 외국에 이거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 감성이 같습니다. 그 감성이 같기 때문에 그 수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매니아가 많은데 이게 문제는 욕망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되게 단적인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죠. 가장 비싼 곤충 하면은 저번 나비편에서 뭐 퀸 알렉산드리아 버딩 해가지고 뭐 그 불법이지만은 뭐 잡으면 한 $8,000에 거래되는 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비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불법이고 이제 합법적으로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곤충은 물론 그 알렉산드리아보다 더 비싸요. 1억 4천만 원에 팔린 왕사슴벌레가 있어요. 미쳤죠. 누가 사슴벌레 1억 4천만 원에 저도 안 사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왕사슴벌레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살아요. 되게 드물게. 막 정말 근데 드물어서 막 정말 어디 살아요? 그거 어디시 가서 그 어디 그 어느 회사 공장 뒷산에 가면 그 어디 가면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정말 이렇게 그런 수준으로 사는데 금맥 얘기하듯이 금맥같이 사는 왕사슴벌레들이 있는데 왕사슴벌레가 자연에서 보면 커봤자 6cm 이래요. 6cm 이런데 얘를 막 크레들만끼리 막 키우는 거죠. 크레들끼리 막 교배에서 키우고 이게 좀 정말 좀 약간 개족보인 게 막 딱 키웠다가 자손이 더 작아 이러면은 도태시키나요? 아니요. 막 그 자손중끼리 해야 되는데 자손이 큰 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부모랑 저 새끼랑 교배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개족보 막 해서 이렇게 하여튼 키워서 8cm 근친 근친 막 해서 8cm까지 맞는 거예요. 90년도에. 근데 이게 역대급 크기였고 그래서 이게 일본에 1억 4천만 원에 그러니까 딱정벌레가 욕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곤충이다. 그렇죠. 그렇군요. 1억 4천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 이게 90년도예요. 근데 지금은 쉽게 만듭니다. 지금은 불법.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8cm가 그때 처음에 우와 어떻게 왕사슴벌레 8cm지 하면서 1억 4천 땅땅 된 건데 이제는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나도 8cm. 나도 8cm. 좀 흔해졌죠. 근데 물론 비싸긴 한데 여전히. 그때만큼은 안 나오죠. 그때만큼은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와 블랙 다이아몬드다. 나도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약간 욕망의 곤충인 게 그래서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거든. 일본 같은 종이거든요. 하면 쉬운데 이게 막 동남아 아종이 있어요. 동남아 아종이 있는데 더 크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거 이렇게 막 정말 무슨 말이나 뭐 소 이렇게 무슨 교배 하시듯이 개품종 만들듯이 하기보다는 그냥 동남아 큰 거 섞어서 하면 더 쉽게 나올 텐데 인간의 욕망이죠. 그런 의심이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저거 그냥 동남아 거 섞은 거 아닌가 이런 막 사람들의 그 논란도 있고 이런 것처럼 순혈인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욕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특히 장수하늘소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곤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중 하나가 장수한솔 잡았습니다. 얼마인가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아요. 저 할머니 집에서 장수한솔 잡았습니다. 이게 얼마인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받는데 장수한솔가 이제 대표적인 좀 욕망의 곤충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이게 7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장수한솔가 지정되자 호기심에 너무나 채집했다. 그래서 막 어디 교사가 학생들과 11마리를 채집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연기념물 채집하지 마세요. 그래 귀한 거야? 그러면 잡아야지. 하면서 이제 선생님까지. 그렇죠. 호다닥 70년도에는 11마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없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오히려 멸종위기 지정하니까는 이제 논리는 그렇게 된 건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욕망을 불러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과학관에 어디서 이게 했다가 이게 우리나라 거에서 발견해서 보건 사업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러시아 걸 수입해서 뭐 했다라는 약간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사람들이 이게 귀하고 크고 이러니까는 이게 욕망이 이게 끊이지 않네요. 뒤틀리면서 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꼭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올여름에 이런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아열대 해충인 안락하늘소가 제주도를 점령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 안락하늘소를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한 분을 정말 수소문해서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하늘소 발견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제가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처음 발견한 거에 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뭐야? 제주도에 뭐야? 제주도를 갔는데 채집을 예. 갔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명이 이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대박이다 해가지고 어떡해 제주도 이게 있지? 하면서 이제 원래는 없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본 거예요. 같이 간 친구가. 그래서 이제 와 대박 이게 어떻게 제주도 있지 해가지고 네, 걔를 떨구고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막 채집단 갔는데 진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제주도 있지? 해가지고 다시 우르르 가니까는 막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어떻게 제주도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이건 뭐야? 네. 이게 어떻게? 왜냐면 하늘소는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장수하늘소도 그렇지만은 좋아하는 곤충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신종 계속 나와요. 저도 예전에 지리산 어제 설악산을 되게 알록달록하게 생겼다. 네, 어제 설악산을 무박으로 11시간 종파하느라 지금 몸이 말이 아닌데 예전에 지리산을 무박 일로 갔다가 정상에서 산소를 잡았는데 여기 뭐지 했는데 신종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뭐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안락하늘소는 너무 인기 있는 곤충이고 심지어 안락하늘소 같은 경우 저거는 너무 크고 예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지? 이러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논문이 나왔죠. 논문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욕망을 많이 본 게 나왔다 이제 처음엔 시시했죠. 시시하면서 이제 딱 논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제주도 이게 나와 하면서 곤충계가 들썩였구나. 네, 올해 그러니까 2년 전에 처음 나왔는데 올해 이제 올해 초에 논문이 나오니까는 올 여름에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래서 막 커뮤니티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몇 마리 잡았나 컨트하니까 진짜 한 700마리 잡은 것 같아요. 맞네. 왜냐면 저 처음 갔을 때 한 4마리 잡고 그냥 근데 애들이 나무에서 살충곡 나온 것도 보고 이제 막 이렇게 번식하고 있구나. 그냥 잠시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번식하고 있구나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번식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잡을 줄 몰랐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잡으니까는 오히려 퍼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걸 사람들이 팔아요. 지금 잡아가지고 너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거 팝니다. 마리당 3만 원, 한 쌍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팔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예뻐서 왜냐면 그렇게 너무 예쁠 정도인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렇게 너무 예쁠 정도인가? 커요. 안락하늘소 우리나라 예쁜데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리안락하늘소라고 있는데 유리안락하늘소가 전 세계 많이 해충 퍼져 있는데 부산에서 나온 거는 하얗고 강원도에서 나온 건 노랗거든요. 부산에서 나온 건 중국 유입종이고 강원도에서 나온 거는 토종인데 토종이 되게 예쁘고 노랗고 이쁜데 작거든요. 근데 저거는 겁나 커요. 그래서 근데 또 예쁘다. 크고 예뻐요. 그래가지고 노란색이 이쁜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몇 센티 정도 되나요? 한 4cm?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외래종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막 뭐랄까 오히려 인위적으로 더 퍼질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둘 다 멸종하지 않을까? 오히려 인간에 의해서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예시가 정말 있는 게 일본에 이리오모테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대만에 사는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나비 버드윙 걔네의 종류가 놀랍게 일본에 한번 정착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걔는 태풍 타고 왔다가 어쩌다 발견됐는데 거기 부생인데 일본인들 환장하죠. 아니 이렇게 크고 멋있고 예쁜 스고이 와 스바라시 하면서 이제 다 잡으러 가가지고 4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사람이 손을 타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버드윙은 자연스럽게 유입된 거고, 그러니까 이동된 거고 정착했는데 없어진 건데 얘는 확실한 유입 해충이거든요. 얘네는 그 살아있는 나무를 파먹는 해충이기 때문에 또 이제 퍼질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정도일 걸 보면 나중에 대륙으로는 퍼질 수 있겠는데 제주도 거 저건 멸종하지 않을까? 라는 그냥 살펴보고 있습니다. 곤충 밀거래 시장이 이렇게 활발한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원래 제주도에 없어야 되는 동남아 쪽에 있어야 되는 애들인데 제주도에서도 발견이 되는 최근 거죠? 러브버거처럼 계속 남쪽 애들이 계속 정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생나무를 파먹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곤충 이 딱정벌레의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거든요. 나무를 파먹는다. 네, 왜냐면 그죠. 그러니까 얘 해충이요. 생나무를 파먹어. 그러니까 다른 곤충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톱밥을 막 그죠.
발효톱밥 딱 사가지고 떠먹여주죠. 하면 예. 그냥 흙 키우듯이 하라면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네. 근데 얘네들은 생나물 파먹어요. 그 이유는 그게 원래 그 곤충들 원래 초기 딱정벌레들은 네. 그 썩은 나물 먹어. 썩은 나물 먹으면서 거기 하는 균을 예. 먹고 그 다음에 그래서 왜냐하면 나무에 있는 그 단단한 셀룰로스를 분해하기 못하기 그 세포 식물 세포의 셀룰로스를 분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네. 그걸 분해한 균을 먹는 거고 혹은 장내 미생물이 있는 그 장내 미생물을 공생하면서 네.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뭐 고세균이라든가 원생생물이 대신 분해해 준 식으로 간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곤충 다 발효된 걸 먹거나 아니면 공생 미생물과 이렇게 막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소 내지 바구미 이런 애들은 그 장생 미생물의 그 식물 세포벽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뺏어온 겁니다. 네. 어떻게 뺏어왔냐? 그 유전자 그대로 흡수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건이 가능하냐는데 가능해요. 그래요? 사람한테도 일어납니다. 사람도 그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네, 그 실제로 생물들 간에 유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요. 네. 생물들 간에 다른 종인데 유전자가 된다고? 이동이 되는데 이게 보통은 쓸데없는 게 많이 일어나죠. 쓸데없는 게 그냥 이동해서 없어서 주목도 못 받는구나. 네,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 기능도 안 하는데 하필 얘네들은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을 유전자 통째로 받아와서 세포벽을 그 분해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갖고 왔기 때문에 얘들은 다 나가 필요 없어요. 공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나물 파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네들의 하늘소, 바구미 이런 애들이 오늘날 딱정벌레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긴 하다가 오늘날 생물을 10마리를 죽이면 4마리가 딱정벌레고 정말? 1마리가 바구미일 것이다 라는 그 정도로 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알락하늘소 종류 중에 중국의 유리알락하늘소가 그러니까 부산에도 유입돼 있고 전 세계도 유입돼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게 유입돼가지고 미국에서 나무가 팍팍 쓰러진대요. 왜냐하면 엄청난 경쟁력이니까. 네, 왜냐하면 그냥 생나물 파서 먹으니까. 왜냐하면 보통 쓰러져 죽은 나무를 가서 그냥 분해자로서 썩으면서 먹는 건데 그냥 생나물 파서 먹어버리니까는 그 정도의 이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경쟁력으로 딱정벌레류가 이렇게 지구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해충처럼 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수하늘소는 해충이에요, 사실. 걔네들도 생나물 파먹기 때문에 그 러시아 이런 데 아직 좀 많거든요. 해충입니다. 장수하늘소는 해충이다. 굉장히 이미지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잡다한 곤충 사전 갈로아 작가와 함께 힘과 또 인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곤충 딱정벌레에 대해 알아봤어요.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